사실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동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시도하지 않은 어떤 더 긴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거기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엔진 기어에 이상이 생기면 수동 기어로도 작동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이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첫째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작동이 안 될 것이고 또 유압도 상실이 됐을 거고 예. 또 전기도 우리가 일부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부작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 연료가 부족했을지 다른 기내의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도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일단 비상 착륙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동체로 착륙을 해서 활주로에 미끄러지는 상황, 그리고 충돌해서 뭐 화재로 이어진 그런 상황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고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은 엔진이 꺼졌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엔진 하나를 가지고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하나라도 충분히 오늘 착륙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한 번 착륙 시도를 하다가 복행을 했고, 그 복행 고라운드를 해서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고 네. 다시 착륙을 했을 텐데 그 착륙 후에 그 엔진 손실로 인해서 네. 유압 손실로 인해서 제동 장치들, 브레이크들 또 방향을 통제할 수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촬영된 영상만 보면은 비행기가 상당히 좀 지면과 가까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 정도 고도에서 만약에 연기가 나는 장면이 새와 충돌한 직후라면 네. 그 정도 고도에서는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단순히 엔진 결함이 일어나서 엔진이 꺼진 거하고 실제로 조류 충돌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엔진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종사로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을 것이고 조급함이 좀 작동이 됐을 것이다.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전승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입니다. 자, 뉴질랜드에서 항공기를 좀 운항을 하신 그런 경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화면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뭔가 연기가 나면서 동체 일부가 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포착됐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한쪽 엔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분명히 됐었을 텐데요.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벌드 스트라이크일 수도 있고 그 다른 변수로 인해서 또 네. 엔진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착륙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분명히 복행을 해야 되는 조종사 기장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복행은 뭐 차트에 보면은 미스드 어프로치라는 예. 어떠한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을 때 네. 진행이 되는 절차고요. 복행이라는 거는 안전한 착륙에 조금 맞지가 않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든지 고라운드를 기장님의 책임하에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장님께서는 그렇게 그 복행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셔서 예. 고라운드를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복행이라는 거는 어쨌든 착륙하기 전에 뭔가 맞습니다. 이상 기류를 감지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네네. 다시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조종사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복행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조종사가 생각할 때 안전한 착륙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네. 무조건 복행 고라운드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체가 이제 비상 착륙할 때 관제탑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는 왜냐하면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000피트 이상에서 이미 내리기 때문에요.
거를 아마 상황 인지가 되었을 테고 그리고 아마 분명히 어떠한 뭐 엔진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안전한 착륙이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고라운드를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뭐든지 가능성을 놓고 이제 예측을 할 때 아마 복행하는 도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급하게 착륙을 하려고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착륙 기어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했기 때문에 아까 고승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동으로 이제 프리폴 다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으로 착륙 기어를 이제 내리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고라운드를 해서 그 절차를 수행해서 이제 착륙 기어를 수동으로 내린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 브리핑에 따르면 활주로 01번으로 착륙하려다 19번으로 착륙했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님? 이게 현재 활주로 방향을 얘기하는데 01번이면 이제 제로 원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는 착륙 절차인데 예. 처음에 시도하다가 아마 이제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장님이 판단을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파워를 넣고 재상승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재상승을 해서 충분한 고도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그 방향으로 내려도 되는 것이 정상 절차인데 네. 다시 나갔다가 고도를 취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그냥 내리는 것을 관제사가 허가해줬고 또 바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내리는 이유는 네. 아마 뭔가 다른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현재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분석한 결과를 봐도 보통 사고가 착륙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착륙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파워가 없고 그때는 이제 조종사 기량이 좀 필요하고 조종사가 기술적으로 항공의 역학을 잘 이용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진 동력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네. 추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항공기를 통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네. 거의 형체도 없이 기체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만큼 이 충돌이 컸다는 걸까요? 충격이 컸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가 이제 통상 시속 200km 정도로 접근했을 건데 아마도 그 속도 이상으로 그 추력이 하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가져왔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활주로 시작점에 바로 좀 내려야 되는데 아마도 거기에서도 제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교신 기록 등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교수는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것을 회수하게 되면 음성 기록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그 소통을 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모든 게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항공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뭐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요. 단지 그거 하나만 그 상황 인지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까지 함께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화재 정도가 굉장히 좀 심각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폭발이 일어났다고 충격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착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연료만 탑재가 되어 있었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략적으로 30분 또는 45분 정도 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채공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하는 그 정도의 그 연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그 폭발이 일어났을 게 분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고승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유압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조종사가
오로지 본인의 힘만으로 조종대를 예.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압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합니까? 엔진이 이제 정지가 되면은요, 유압 장치가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압 장치라는 게 단지 랜딩 기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종대, 그러니까 땡기고 뭐 밀고 틀고 이런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상승을 하는 도중에 유압 장치가 완전 이제 엔진이 모든 게 끝나서 조종대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로지 네. 한 명의 조종사가 잡고 있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기장님 그리고 부기장님 모두 힘을 합쳐서 아마 상승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엔진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비행기에 엔진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다른 한쪽으로 운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그 나머지 한 개의 엔진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제 밑에서 본 영상이거든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이제 연기가 치솟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조류가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여러 마리가 들어가면 엔진 앞에 있는 엔진 블레이드를 먼저 손상을 시키고 그 블레이드 하나만 손상이 돼도 그 블레이드 하나가 나머지 블레이드를 다 파손을 시키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뭡니까? 그 엔진을 돌리는 팬 블레이드입니다. 엔진. 우리 선풍기처럼 날개가 있죠. 예. 그 엔진 안에 그 추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뭐 랜딩 기어 자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각 계통들이 연동이 돼 있고 엔진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유압을 손실을 하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랜딩 기어 레버를 다운을 시도했지만 작동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주로 외벽에 충돌을 했어요. 속도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겨울 날씨에 고고도에서 비행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동체는 이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대에 이제 영하 0도, 1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얼음 덩어리에 와서 활주로에 바퀴가 없이 닿았다는 것은 눈썰매장을 착륙하는 것과 같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 원인의 기상도 하나의 문제를 제공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온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